예, 선생님께서 법학을 공부하신 이후에 음악에 관심을 갖고 계셨는데 특히 홍남파 작곡가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인연이 되셨을까요? 인연이라면 뭐 크게 아주 오래전부터 따지면 제가 음악을 원래 좋아해서 초등학교 때 학예 때마다 노래를 했어요. 근데 그 우리 시대에 우리 노래를 할 수 있는 게 해방 직후에 홍남파 선생하고 박태준 선생, 현재명 선생 노래밖에 없었어요. 그때 홍남파 선생의 어느 노래가 있었죠? 고향의 봄이 제일 아, 그죠. 그리고 박태준 선생은 친구 생각 사오라고 옛날에 했던 거 정라언덕바 이 얘기. 그 조금 더 불러주시죠. 그다음에 이제 현재명 선생은 뭐 목동이 손목 잡았네 그런 노래 있죠. 그게 내가 이제 학예 때 불렀던 노래들이 전부 기억나는 게. 그러니까는 원래 노래 부르기를 좋아했는데 내가 수원서 이제 전자사업을 하고 이제 정치 안 한다 그러고 수원 내려가서 그걸 할 때 수원에 경기도에서 가장 오래된 남파 합창단이라는 합창단이 있었어요. 그게 1965년도에 동호인 모임으로 창단된 합창단이. 그러니까 그 누가 특별히 돈 대주거나 독지가가 없으면은 시골에 있는 음악 단체들이 견디기가 어려워요. 유지하기가. 음악은 좋아하기 때문에 자기 돈 내가지고 이렇게 하지만 그게 몇 번 가능해요. 그러니까는 이게 됐다가 또 해산은 아니지만은 이게 유명무실해졌다가 또 이제 분발해가지고 야 우리 음악회 한번 하자. 아름다운 음악이 들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던 적인데 통화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 홍남파 선생의 집안 남양시 종친회에서 운영을 했어요. 돈을 내가지고 남파 창단을. 그러다가 거기서도 이제 손을 들고서 그 지역 종친회장이 나 아는 분인데 날 찾아와서 당신 이걸 좀 맡아다오. 그래서 이제 맡게 됐어요. 근데 이제 그 홍남파 선생하고의 인연을 내가 또 맡게 된 이유는 홍남파 선생님이 탄생한 데가 남양입니다, 바로. 조금 네. 고향이 같아요. 같은 고향이네요. 네. 그러고서 이제 아버님이 초대 면장을 하셨는데 면사무소 뒤에다가 공터에다가 남파회관이라는 걸 지으셨어요. 나는 그때 홍남파가 남양분인지 그 남파회관이 그래서 거기에 증군지를 전혀 몰랐거든. 아버님이 이제 말이동이 댁인데 거기서 제2 고보를 올라가려면 서소문으로 해서 정동으로 해서 당주동으로 해서 경복까지. 네, 그 당시는 경성 제2고보였죠. 제2고보. 정동 진행할 때 두 번을 홍남파 선생을 길에서 직접 배웠군요. 그러니까 서로 아는 사이도 아니고 이제 스쳐 지나간 건데. 1998년생이고 1898년생이고 우리 아버지는 1905년생이고 7살 차이네. 7살 차이인데. 네. 그런데 홍남파 선생은 그때 이제 장안에서 유명한 음악가고 네. 지금은 가진 사람이 없는 바이올린을 안고 다니니까 그 당시에 그러니까는 그것만 가지고도 그 양반은 벌써 유명한 분이에요. 그 당시에 바이올린. 예.
급한 전화면 받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님은 홍남파 선생을 아신 거지. 이미 학교 다닐 때. 네. 아, 저희가 그 유명한 제금독주가구나. 네. 그때 알고 보니까 이 양반이 당시 그 뒤에 남양 와서 살다가 면장이 됐는데 거기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남파회관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공회당이지 일종의 면민들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연으로나 아버님하고의 관계로 순전히 일방적인 우연성인데 인연이 되면 그게 인연이에요. 그럼 나는 그때 이제 노래 부르는 게 주로 그 세 분 노래였으니까. 초등학교 때. 네, 초등학교 때. 그리고서 이제 수원에서 남양 홍씨 대학공문파 그 파종 회장이 부탁을 해서 내가 그걸 맡아가지고 합창단을 이끌게 된 것이 홍남파 기리는 사업의 시작이 됐어요. 아, 스토리가 이왕 하는 재밌네요. 김에 이것도 크게 하자. 동호인 모임이 뭐냐. 그래가지고 경기도청에다가 사단법인 신청을 해가지고 사단법인으로 만들어가지고 돈 쓸만한 사람을 내가 이제 한 열 몇 명을 이사를 시키고 한 달에 그 당시로 5만 원인가 10만 원을 고정적으로 내게 만들어버렸지. 기금을. 그게 한 1년에 그래도 1억 이상을 예산을 세우고 절반은 내가 개인적으로 부담하고 절반은 이사들한테 강제 집행을 하고 그러니까 돈이 있으니까 뭐 단원들이 그냥 한때 말할 때 80명 단원이. 대한민국 최고의 합창단이었겠네요. 네, 그래서 그때만 해도 나도 음악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보다 훨씬 못해서 합창단은 단원이 말어야죠. 그거라서 정예부대를 만들 생각을 안 하고 이대 전술을 하려고 들어서 그래가지고 이제 몇 사람의 이제 지휘자가 이제 거쳐갔지만은 전평화라고 유명한 바리톤 아주 훌륭한 바리톤이 나하고 이제 죽이 맞아가지고 그게 이제 바리톤이니까는 슈베르트 리드를 좋아하는데 나는 대학교 다닐 때 독일어도 조금 해서 독일어로 슈베르트 노래를 그 빈터라이저를 대여섯 곡을 그때 독일어로 할 줄 알았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전평화 씨가 깜짝 놀란 거야. 아 이게 우리 이사장이 말이야 이게 무식한 사람이 아니고 독일어로 슈베르트 노래를 그래서 자기가 툭 하면 일로 오시죠 그러고선 반주를 하고 그래서 죽이 맞아서 이제 잘 됐죠. 그래서 이제 경기도에서 제일 큰 지금은 문화센터인가 그거 이제 1,800석짜리로 경기도 제일 큰 그 생겼을. 우리는 그냥 매년 고정적으로 해도 홍보 안 해도 그때만 해도 수원서 단연 역사도 오래고 활동력도 많고 수준도 좋았다고 봐야죠. 그래서 그냥 이제 재단에도 앉았는데 뭐 그때는 그렇게 까다롭지가 않아서 뭐 지금은 그냥 시간 되면 딱 닫고 얼굴이잖아요. 그때만 해도 그러지 않았어. 그냥 오픈.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음악 활동이 시작된 게 홍남파 선생이 이제 정치적으로 그 해방된 지 얼마 만에 친일 시비에 말려서 우리나라 이제 지식인이라는 분들, 초대 선구자라는 분들, 또 이런 분들이 정치적인 그 파도에 휩쓸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게 이제 2000년대 초부터. 그래서 이제 그거를 방어하기 위해서 내가 싸움을 하다 보니까 홍남파 전도사가 되고 그 가족이 이제 미국서 유일한 딸이 미국서 와서 나한테 전부 위임장을 써주고
대한민국 내에서의 이제 홍남파를 기르는 사업 또 법적인 방어하는 일은 전부 나한테 위임한다. 그걸 가지고선 싸먹다 보니까 유명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음악 평론가들이 자기네들이 해야 될 거를 내가 대신해서 승수를 했다 하니까는 여기저기서 이제 오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이제 홍남파 선생님만 그걸 당한 게 아니라 일정 때 활동했던 음악가들 11분이 다 친시비에 말렸어요. 그 친일파 명단에 현예명 선생 들어가 있고 누구예요? 유명한 또 봐요. 개정식 선생, 이영렬 선생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야 이제 일정 때 일본 사람들 말 거역할 수가 있어요. 사회적인 활동하는 사람이. 그 양반들은 음악이 좋아서 그걸 음악으로 했을 뿐이지 그 음악으로 일정 때 일본 가요 만들었다. 또 음악회를 하고 일본 말로 음악 교육을 시켰다. 이게 죄인이 되면 그 당시 살았던 농민도 공출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군수물자 다 자발적으로 내고 그걸 공출이라는 명으로 누가 강제 안 해도 무서워서 분위기가 무서워서 구장 반장이 무서워서 다 젓가락 숟가락까지 군수물자로 내놓던 시대예요. 그래서 이제 친일을 논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살았다면 어땠을까라고 그래.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그거 아주 정확하게 질문하셨는데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사람들한테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늘 그것 중에 하나예요. 그 당시 살아보지 않은 사람들이 지금 잣대가지고 자유민주주의 잣대가지고 왜 자유로 탈출하지 거기서 동조했느냐.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내가 그럼 몇 가지 질문해 봅니다. 송기정 선생은 친일파냐 아니냐. 일장기 달고 뛰었으니까 그 양반이 베를린에서 뛸 때 23살 청년이에요. 네. 자기 판단이 있는 책임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에요. 네. 여러 단계를 거쳐서 우승을 한 거고 이 마라톤이라는 거는 자기 의지 아니면은 강제했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그렇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체육인으로서 세계 기록을 낸 위대한 운동가라고 봐야 되지 않아요? 그 홍남파도 서양 음악을 최초로 들여다가 우리나라 최초의 가곡도 만들고 최초의 바이올린 곡도 만들고 했으면은 당연히 음악가로서 선구자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냐. 내가 이제 그런 얘기. 그리고 내가 초등학교 1학년이었어요. 일족 때. 그럼 교장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조회 시간에 동방요배라는 얘기 아세요? 일본 천황을 향해서 그쪽에 대해서 아침이면 인사하는 겁니다. 인사한 사람은 모두 친일파 돼야 되겠네. 그래서 그걸 물었더니 모 시민단체 장이 친일파다 이거야. 그게 내가 나보다 5살이 인데 그 사람이 지금은 돌아갔지만 나중에 나하고 친해졌어. 예의 여보 그걸 말이라고 이 당신이 그 나이 먹도록 그런 것도 구분 못해? 내가 7살이요. 교장이 시키는데 그걸 안 해? 그러니까 선생님이 7살 때부터 친일파가 되신 겁니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저 곤혹스러운 그 사람이 대답 못할 만한 질문을 많이 만들어서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것이 이제 대외적으로 내가 이제 그 음악가들 친일 시비에 대해서 억울하다 하는 분들이 있을 때마다 가서 이제 그런 변명을 해주고 했더니 이제 평론가들이
누구라고 말씀 안 드리지만 와서 평론가들 앞에서 얘기해다오 뭐 이런다든가. 그래서 한동안은 그 이제 또 작곡가 중에 이제 지금 생존해 있는 최고의 원로 선생님도 우리가 할 거를 정 선생이 했어. 그러니까 이 양반이 자기가 뭐 하는 데는 나를 다 끌고 음악단체에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양반들 따라다니면 나도 음악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음악 공부 열심히 했죠. 외국에 가서 봄바닥에 가서 오페라도 듣고 그러셨군요. 봄바닥에 가서 유명한 오케스트라 연주도 듣고 또 평론가 책 뭐 각 음악가들 책 많이 보고 노래 연습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이제 서울대 법학과를 가셔서 공부하시다가 이제는 정통으로 음악을 하시게 되셨는데 조금 전에 친일파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런데 문학도 예를 들어서 자진해서 일본을 찬양하는 친일파도 있을 것이고요. 그렇죠. 또 일본 친일파 잡지의 얼떨결에 작품이 게재된 것도 나중에 보면 친일파가 된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총칼을 들이대는데 어떻게 이 예술가들이 내 목 치셔라고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문학가는 그래도 옛날부터 사회적으로 신분이 음악가 보다는 낫어요. 음악가는 지금 우리가 그 전에 해방 직후에 음악하는 사람 딴따라 표시했잖아요. 귀족들이나 영주들 밑에서 푼돈 받고서 즐거움을 주는 기쁨조였어요. 그 서양도 그랬었죠. 서양이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학가는 그래도 덜했어요. 그 사람들을 이용해 볼 가치가 이거는 즐기는 거고 그거는 저희가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기 위해서 그렇죠. 글 쓰는 거. 그러니까 대우가 문학가는 좀 낫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조선에서 일제의 탄압을 받았을 때 핵심되는 거는 지금 선생님이 얘기한 자의적으로 했느냐 아니냐. 바로 그겁니다. 그게 핵심이고 네. 강제적으로 얼마나 강제를 받았느냐. 네. 이게 이제 크게 두 가지 네. 생각을 해야 돼요. 그 기준을 잘 세워야 됩니다. 네. 그 기준을 잘 세운 게 해방 직후의 특별법이고 그 특별법 내에는 전부 그게 됐어요. 그런데 요즘에 친일 시비된 것은 그 기준을 완화해야죠. 따르지 않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 다시 특별법이 대한민국에서 그것도 법률상으로 따질 수 있는 얘기예요. 한 번 특별법을 해서 걸렀는데 또 그게 미흡하다 그래가지고 한참을 지난 뒤에 사실이 흐려질 수 있는 70년이 흘러가지고 또 특별법을 만들어서 완화시켜가지고 범주가 커지니까 다 친일파가 될 수밖에 이거 없었네요. 그 아웃 오브 리코드로 하면 내가 알려드릴 얘기도 있어요. 그러면 이 방송 끝나고 난 다음에 비하인드 스토리를 듣겠습니다. 그래 거기 보면은 핵심은 뭐예요? 자의적으로 했느냐가 법리상으로 맞는 걸로 특별법에 다 돼 있고 거기다가 직업까지 딱 써놓은 게 있어요. 직업. 그게 법대로만 판결하면 된다 이거지. 그걸 가지고 시민단체에서 저희가 법관 모양 자꾸 연놀이 늘려가지고 30만 명을 색출한다. 이게 목표였었다고 시민단체에서. 그래서 내가 그랬죠. 뭘 그럼 30만을 추리느냐. 그 당시 살았던 2천만이 단 친일파다 하면 그게만 더 맞는 얘기다. 그러니까 30만을 추스릴 고통 겪지 말고 그때 있던 사람 다 네. 친일파 가져가면 되잖아요. 직간접적으로 다 동조했지 않은 사람이 없었거든. 안 하면 못 사뒀으니까. 그러면 안 해가고서 간도로 가거나
상해로 갔으면 됐다. 이제 저쪽에서는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돈 있는 사람은 피난을 이렇게 갔고 항의를 위해서 갔다고 자기들이 지금은 얘기하지만 사실을 살펴보면 그 많은 사람들이 다 항의를 하겠다면 우리 자력으로 그 전에 해방됐다. 그렇게 많아요, 항일 투사가. 참 재밌는 접근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홍남파 선생과 인연이 아버지가 경성 제2고보 다니면서 2번 스쳐서 뵌 분인데, 그리고 만나서 이야기도 안 해봤는데, 안 해봤지. 이제 그래서 고향이 같았고, 그래서 남파 기념관을 세웠고, 아들인 정 선생님께서는 홍남파 뵙지 못했죠. 뭐 그렇죠, 그러면. 그래서 아버지의 연으로 또 이렇게 각별하게 결국 노래로 평생. 우선 노래로 네. 각별해진 거죠. 그래서 이제 고향의 봄을 한번 한 소절만 불러주시면 안 될까요? 옛날 그 7, 8살 때 생각하시면서 예, 한번 불러주시죠.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고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여기까지 나오죠. 지금 90이 다 되신 연세에 어떻게 그렇게 청아한 음색을 지니고 계실까요? 지금 목소리가 이제 천식기가 생겨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홍남파와 인연을 맺어서 이제 홍남파의 산 증인이자 대사네요. 홍남파 대사. 그러니까 이제 음악회 할 때 어떤 때 이제 사회자 그러죠. 홍남파 전도사. 전도사. 네, 전도사. 그러면 이제 홍남파 그 가옥이 지금 저기 강북 삼성병원 뒤에 교육청 뒤에 있죠. 거기는 지금 누가 그 가옥이 어떻게 만들어진 거고 누가 관리를 하고 있나요? 홍남파 선생님이 마지막 사시던 집이에요. 생가는 아니고 사시던 집이군요. 화성 남양이고 두 번째가 정동에 사시고 네. 아버지 때문에 그다음에 세 번째가 뭐예요? 지금 통이동 옆에 통이동 옆에 통이동 옥인동 그쪽인 예, 경북고등학교 앞쪽에 효자동도 있고요. 예, 거기인데 그 동 이름이 얼핏 생각이 안 나네. 그 내자 호텔 맞은편 쪽인가요? 네, 그쪽이죠. 네. 옥인동도 있고. 예. 사직동. 예? 사직동. 아니. 조금 이따 내가 찾았어. 네, 생각나시면 그때 그래서 하셔도 됩니다. 거기고 이제 그 다음이 지금 홍파동. 그게 거기서 거기서 돌아가셨군요. 네, 거기서 돌아갔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이 친일 시비가 2000년대 와서 생기기 전에 네. 해방 직후에 특별법에 의해서는 홍남파는 친일파가 아니다 하고 됐고 광복회에서 만든 친일파 명단에서도 홍남파는 친일파가 있고. 아니다 네. 이렇게 결론이 났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2000년대 들어와서 친일 시비가 다시 생긴 거 세 번째로 그런 건데 그 전에는 홍남파 선생이 우리나라의 음악의 선구자다 그래서 훈장도 받은 게 있고 또 문광부에서 홍남파의 달인가 뭐 이래서 기념한 저기도 있고 그 돌아간 집 자체가 문화유산으로 네.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은 서울시에서 관련한 심이죠. 예,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친일파로 지금도 명기돼 있나요? 현재? 그러니까 정부에서 만든 친일파 명단에서는 없고
시민단체에서 만든 데는 나와 있고. 그렇군요. 그러면 일반인들은 오해를 아직도 많이 하겠네요. 그러면 7.18하고 얘기하기 쉬워요. 일정 때 일본 군가 만들었다. 그러면 7.18하고 얼핏 생각하죠. 그러나 변명하려면 지금 내가 아까 했던 논리로 하던 식으로 그 말은 법리적인 논리, 사실적인 그 당시 상황, 또 일본 공권력의 탕락 이 세 가지를 다 설명을 해야 될 테니까 쉽지가 않죠. 이제는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고맙습니다. 그러면 오늘 오후에 그곳에 들르시나요? 네. 그러면 저도 모시고 같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오셔도 네, 됩니다. 그럼 이렇게 장시간 이제 홍남파와 얽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화장실도 가셔야 되지 않으시나요? 네? 화장실? 연세 드시면은 화장실도 자주 가시던데. 어디? 연세 드시면 화장실 소변 보러 자주 가시던데 네. 이렇게 1시간이 되도록 안 가시면 전립선에서는 문제가 없으신 것 같으신데요? 아니, 저 비대증 때문에 고생해요. 네, 알겠습니다. 조금 찾고 있는. 네.